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보험과 증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홍재라고 합니다. 2022년 전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 이뭐 편집이라든지 이런 일정들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리뷰가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지만 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변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목을 빛바랜 성적표와 기대감 사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뭐 이건 주로 보험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보험업종은 2023년에 이제 새로운 회계제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IFRS 17 도입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뭐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일단 보험은 IFRS 17 모멘텀이 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행 회계 기준, 이제 없어질 회계 기준이죠. 없어질 회계 기준으로는 생보가 한 15%, 손보가 한 7.7% 정도 감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커리지 이익 기저라든지 그리고 또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법 처분이익 이런 어떤 기저들 때문에 21.5% 정도 네, 이익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은 상저하고 증권업종은 상고하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종 실적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생보, 손보 모두 실적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없어질 현행 회계 기준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보는 변액보증 손익과 사차익 둔화, 그리고 손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라서 좀 감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손보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감익이 되고 손해율이 올라온다고 해서 어떤 펀더멘털이 깨지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 손해율이 좋다 보니까 자동차 요율 인하를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올해 뭐 이제 정비 수가가 4.5% 인상이 되고 또 어떤 이런 원가 상승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요율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FRS 17 관련돼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지난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보다는 어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FRS 17은 결국에 CSM이라고 하는 이제 계약 서비스 마진이 어떤 서스테이너블 ROE의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SM의 잔액 규모, 그러니까 총 규모는 장래 이익 규모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CSM이 완전 소급이 아니라 이제 수정 소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회사별로 3에서 5년 사이 중에서 소급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급 기간이 길수록 이 계약 서비스 마진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손보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금 대부분 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생보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LAT 잉여비율만 보셔도 되는데요. LAT 잉여비율이 이렇게 이건 이제 이게 손보사인데 손보사들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소급 여력이 높고 이 소급 여력이 높으면은 향후 이익 재원으로 인식될 계약 서비스 마진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뭐 매체나 뭐 제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IFRS 17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특히 손보사들 위주로 이 계약 서비스 마진이 크게 잡히면서 이익이 저희가 알던 숫자와 차원이 다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이익이 뭐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뭐 DPS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떤 이 손익 패턴이 평탄화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손익이 평탄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가정을 베이스로 계약 서비스 마진을 언와인딩 시켜가지고 이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이런 경상 이익에 대한 레벨이 확실하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뭐 어떤 이익의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리레이팅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IFRS 17 관련된 재무 영향 공시는 내년부터 구체화가 되긴 하지만 좀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보업종을 가장 선호는 하지만 조금 호흡은 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익도 아주 크게 증가하고 뭐 손익 인식 패턴도 평탄화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향후 우려되는 리스크는 없냐 하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할인율이란 걸 산출을 합니다.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LLP까지는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UFR, 뭐 LTFR이라고 불리는 장기 선도 금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정해줍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시나리오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LTFR을 5.20%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5bp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랑 우리나라랑 이제 함께 IFRS 17을 도입하는 유럽의 경우에는 이 LTFR을 3.4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기준금리 스프레드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검토되고 있는 5.05%는 다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생보사들이 이제 그 지급되는 어떤 보험금이 뒤쪽에 몰려 있는 생보사들이 좀 타격을 입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관측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주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조금 금리 리스크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이런 외생 변수에 따라서 계리적 가정이 변동을 하면서 CSM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손보사들이 조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손이라든지 이런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게 관계되는 어떤 보험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보가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재 회계 기준에서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고 말지만 IFRS 17이 도입이 되게 되면 되게 이제 BS나 PL 모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가 리스크 부분이 압도적으로 낮고 오히려 이익이 올라가고 평탄화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보사들 위주로 비중을 가져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대형 손해보험 3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손보업종 전체적으로 IFRS 17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떤 경상이익 대비 50% 이상은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계약비, 상각비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LAT 평가액을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손보사들 모두 다 최선 추정 부채, 벨이라고 하는 최선 추정 부채 값이 현행 보험 준비금보다 작을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낮고요. 이렇게 이제 뭐 손보업종 전체적으로 뭐 이익도 최소 50% 이상 늘고 뭐 부채도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CSM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대형사들 위주로 먼저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도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사들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 유지율 뭐 이런 지표들이 지금 대형사들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뭐 13일째 계약 유지율도 뭐 DB나 현대, 삼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 보장성 신계약의 어떤 규모도 견조하게 유지되는 부분도 대형사들이 갖는 어떤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도 손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제 위험 손해율, 장기보험 쪽의 위험 손해율의 어떤 상대 수준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당연히 대형사들이 더 좋습니다. 뭐 삼성이나 DB가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현대가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뭐 실손보험 갱신 스케줄이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IFRS 17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갭 자체는 조금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FRS 17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행 RBC 비율, RBC 제도를
대체하는 지급 여력 비율 제도인 KICS라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뭐 이거 자체가 뭐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뭐 불확실성이 지금 뭐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안 좋은 회사도 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로 불거질 건 아니지만 어떤 이 상대 우위, 상대 어떤 순위는 지금 현재 RBC와 뭐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권업종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10월 달에 브로커리지, 뭐 트레이딩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1월 달 들어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표가 4분기에 좀 저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뭐 올해부 대비해서는 줄어들겠지만 브로커리지 지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미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서 채권 평가 손실 영향도 내년에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로커리지 지표가 꺾이기는 꺾이고, 또 그리고 올해는 좀 자산 평가이익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회성 이익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감익은 다소 불가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 관련된 일회성 이익을 제외했을 때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준의 감익에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상이익 자체가 너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업종이 PER이 5배, 뭐 6배가 조금 안 되고요. PBR 0.6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ROE는 무조건 두 자릿수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6%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표도 저점을 찍고 좀 슬슬 올라올 걸로 좀 보고 있고, 내년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점 매수 기회다. 그리고 주가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비은행, 보험 포함한 비은행 금융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은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손보사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여유에 있는 부분은 맞지만 올해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멀티플 싸기 때문에 뭐 IFRS 17 도입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주가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코리안리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리안리는 좀 앞서 언급은 안 드리긴 했는데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실적 모멘텀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손해율이 좀 둔화되면서 원수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익이 좀 감소하는 게 불가피할 걸로 보이지만 코리안리는 유일하게 좀 이익이 크게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차별화 포인트가 내년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장기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코리안리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 중에서는 한국금융주주입니다. 내년에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다 감익이 나오고 ROE가 조금씩 빠지겠지만 한국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비증권 자회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견조한 편이고 또 브로커리지 외에도 IB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ROE는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돼서 뭐 매각을 하거나 뭐 보유를 하거나 하는 시나리오 모두 회사의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순이익이 표면적으로는 제일 크게 감소는 하지만요. 올해 3분기에 인식한 카카오뱅크 관련된 지분법 처분이익 제외 시에는 가장 이익 방어력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험과 증권업종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추후에 자료들을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